누군가가 매달 정해진 날짜에 여러분들에게 돈을 꼬박꼬박 보내온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누군가가 매달 정해진 날짜에 여러분들에게 돈을 꼬박꼬박 보내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은퇴 후에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가 부부가 같이 생활을 할 때는 한 달에 한 267만 원이 필요하고 또 혼자 살더라도 한 달에 한 164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젊은 시절의 주 수입원은 아무래도 금융소득이나 부동산보다는 노동을 통한 수입이 더 절대적으로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은퇴 후에는 노동을 통한 수입보다는 금융소득이나 부동산을 통한 수입원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이것들을 확보하지 못하면 노동의 질이나 수입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굉장히 힘든 은퇴 시기를 보내게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40대 초반에 수도권의 원룸 다가구주택을 신축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부터 인생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가 매월 정해진 날짜에 꼬박꼬박 저한테 돈을 보내오기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이 제가 직장에서 생활을 하면서 받는 월급보다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다가구주택을 신축을 한다고 할 때 주위에서 굉장히 만류를 많이 했었어요. 원룸 건물 그거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만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원룸 관리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회사 생활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셔라. 만약에 원룸 관리를 하는데 회사 생활을 하는 것처럼 매일 아침 8시, 9시에 출근을 하고 5시, 6시에 퇴근을 한번 해보셔라. 그러면 아마 할 게 없어가지고 무이고에 시달려서 아마 환장하시려고 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도 갈 일이 없다라는 거죠. 유지관리하는 업체라든가 아니면 인근의 부동산에다가 맡겨놓게 되면 1년에 한두 번 갈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 1년에 한두 번 정도 전화 오는 게 귀찮아서 그게 관리가 어렵다고들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있는 사람들의 어떤 투정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종잣돈이 한 4억 정도가 있다 그러면 서울에서 상가주택을 신축을 하시게 되면 이자 빼고 수입이 약 한 200만 원 전후 정도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같은 4억을 투자를 하더라도 수도권에 신축을 하시게 되면 이자 빼고 순수입이 한 400만 원 전후 정도는 충분히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아파트 한 개는 보유하면서 두 개, 세 개는 저는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돈 갖고 투자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아파트를 한 개 정도 보유하면서 대출이나 전세를 주고 이 자금을 융통을 하고 또 퇴직 전이시라면 퇴직금을 중산정산을 하셔가지고 자금을 마련을 해서 이 불황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월세 받는 원룸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 신축을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 불황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아파트 값이 예를 들어서 15억에서 8억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월세가 60만 원 받던 게 갑자기 20만 원, 30만 원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처음에 내가 책정을 했던 수익률이 끝까지 유지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불황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가 바로 월세 받는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을 보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똑같이 월세를 받더라도 상가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많이 타죠. 그런데 주거용으로 해서 내가 월세를 받게 되면은 그런 위험 요소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다른 소득원에 눈을 돌릴 시기는 퇴직하기 2년 전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